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10시 시즌2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오늘 주쌤 김도영이는요, 파생의 동시만기를 보내다 보니까 거의 진이 좀 빠질 정도로 하면서 뭔가 한 달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좀 오늘 장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또 오는 도중에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는 저의 가슴에 심금을 울리는 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동시만기 그렇게 별탈 없이 좀 지나갔습니다. 걱정하지 말자라는 얘기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선물왕을 통해서 오늘 수익을 좀 더 많이 챙기신 분들이 있다라면 우리 서울경제에 지원을 또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장 좀 가볍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방송이 없다라면 혼자서 조금은 고독을 싣거나 심야 영화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아무래도 동시만기를 끝내고 나면 한 달을 좀 마무리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조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만기 끝나고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마감 정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9월 동시만기가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을 좀 특징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쌍끌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이 0.21포인트 상승 마감한 2004.06포인트로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앞에도 이 말씀 드렸죠. 코스닥이 지수 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와 함께 0.24포인트 상승 마감한 529.58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 드렸죠. 손과요. 아이고. 네, 허리가 아픈 관계로 다리는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아니면 손과 손뼉이 잘 맞아서 박수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12시 10분 정확하게 오늘 오전 선물왕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요. 시장을 틀리면 틀렸을 때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리딩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정확히 시간까지 타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요. 사실은 금융투자와 투시는요. 시장을 아래쪽으로 이벤트를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준비도 됐었고요. 연기금 살짝 손을 들어주다가 오후장에 손과 손의 박수가 이렇게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험성 없이 이벤트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요. 오늘 장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주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코스닥 종목군들이 포트에서 우상향으로 방긋 웃을 수 있는지 전략을 세워주실 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예병군 멘토 그리고 또다시 이 근처에서 오셨지만 바쁘게 오신 이상로 멘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병군 멘토. 아까 전에 뭐 고독을 씻고 싶으시다 그러고. 네. 그러시는데, 혼자 커피 마시면서 영화 보고 그러지 마세요. 네, 왜요? 옷 색깔도 그렇고, 기르신 수염도 그렇고. 네. 어디 보면, 대부 영화입니까? 알카포네의 컨셉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독 씹으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잘입니다. 전 또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없어 보인다고 하실까봐. 그 걱정을 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들에게 위화감을 주진 말아야죠. 예, 그렇죠. 예. 이상무 멘토님은 한 주 동안 얼굴이 조금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얼굴이 되게 헬스케지셨어요. 네, 밥을 안 먹어도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살이 좀 찌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옆에 네. 김도영 앵커님을 볼 때마다 제가 빨리 좀 더 분발을 해서, 빨리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네. 영화 보시지 마시고, 네. 우리 항상 그렇죠. 집에서도 와이프가 미운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게 와이프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처럼 김도영 앵커도 옆에서 누가 수염을 깎아줄 외로우신 여성분 계시면 서울경제TV 그 전화번호 한 개 좀 따주세요. 그 밑에 자막으로 해서
한 개 좀 연락 좀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오늘 저는 이제 그만큼 말 맞고 탈 많았던 동시만기가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참 가장 좀 어렵게 보냈던 한 4년 만에 가장 어려웠던 이 만기였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제 마지막 만기 전략에 눈 똑바로 뜨고 보다 보니까 전략이 정확히 잡혀졌고, 그 부분에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어서 오늘 좀 저희는 사실 좀 많이 웃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도 이제 저 자신에게 선물 하나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보다 참 무한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로 멘토가 뭐 사랑 얘기하고 이러시니까, 네. 저희 좀 이어 쪽으로 들리는 건 저희 제작분들의 여성분들의 님이 소름.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뭐 결혼하면 그 이상형이 와이프 빼고로 다 바뀌는데. 잠깐만. 그럼 사모님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발언이 괜찮으시겠어요? 저야 뭐 괜찮습니다. 예. 손을 좀 떠시는 것 같습니다. 몸도 떨립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저도 두 분이 말씀하시는 저의 배우자, 반려자, 평생의 동반자가 생긴다라면 이듬해 이런 떨린 모습, 그 다음에 미운 정, 고운 정, 사랑하는 정, 저는 미운 정 없이 사랑만 하면서 평생을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번 이제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와, 지난 6월달, 네? 네, 지난 6월달 1700선까지 하락했던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지수가요. 어느새 벌써 3개월 만에 특히나 최근에 들어오면 100포인트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2000포인트 들어왔고요. 어제 내용에 이제 저희의 결과가 좀 일치하는 양순 모멘트의 승이 조금 잡히는데 내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면 우리 바로 최명석 멘토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주말이 됐거나 다음 주초 부근에서 치킨을 받으신 분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 우리 예병훈 멘토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일단 뭐 오전장은 선물의 방향성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방향성을 잡아놓고 7, 8, 9월 그 3개월 동안 굉장히 강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9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전까지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즉 위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에서 조금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했죠. 뭐냐면 이렇게 되면 옵션 풋에서의 손실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전장은 선물로 결과를 만들어냈고 오후장은 옵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별 탈 없이 그냥 그만하게 넘어간 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강하게 좀 말씀드렸죠. 지난주 목요일에 출연해서 2000포인트 분명히 가니까 지수 관련주는 보유 관점으로 가시고 2000포인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 신규 종목군으로는 개별 종목군을 좀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전략이 전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제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예병훈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적인 분석치를 가지고 오늘 장을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요. 자, 오늘 수급적인 특징이나 종목군들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 이상로 멘토가 좀 깔끔하게 맞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살다 보면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이런 말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그런 말들이 네. 많은데 지금 딱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라인을 타기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 자체가 이게 튼튼한 동아줄인지 아니면 곧 썩어 들어갈 동아줄인지 아니면 기간에 이 동아줄이 튼튼한지 가늘은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눈치 보기가 조금 개인에게는 펼쳐졌던 장세의 모습이었고 개인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리스크 자체를 어느 정도는 매도세로 일관을 하면서 해지하는 개념이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의 목표치를 본다면 외국인의 어느 정도 동아줄이 상당히 튼튼한 동아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의 포인트를 우리가 한 번 더 분석을 해본다면 일단은 2000포인트가 오면 항상 뉴스에서 다시 한번 넣을 수가 있는 게 자문형 랩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출회 자금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은 순매수가 들어가고 또 한쪽에서 순매도가 들어온다. 이 모습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런 매도 자체를 지금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는 받아주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시장에서는 급락보다는 조정이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외국인의 지금 이런 매수세는 좀 더 유익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징적인 종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시장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서 네네. 한번 시장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음식료 업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네. 뭐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뚜기 같은 종목들 보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투자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는 거죠.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외국인보다는 네, 기관이 좀 잡아주는 모습이었죠. 네네. 그럼 왜 이렇게 기관이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잡아줬을까? 그러면 경기 회복 사이클을 따라서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3스텝적인 부분이 바로 소비 회복이라는 거죠. 그럼 음식료 업종 자체도 어느 정도는 지금 실적은 조금 낮게 잡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에 끼어 있는 그런 기관의 포지션이 조금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기업을 보신다면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좀 요즘- 아쉽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일단 뭐 애플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가 과연 다시 한 번 더 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4%가 빠졌습니다. 일단은 2분기까지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가형을 출시를 하면서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외로 애플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저가형 모델까지 내세운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LG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여기에서도 떨어져 있는 마당에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했다고 보는 게 좋겠고요. 이런 우려감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은 실적으로 우리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보니까 우리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견고하게 좀 나온 부분에서 급락 여파, 애플 탓을 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걸 읽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동시 급락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자, 예변 코멘트하고 좀 우리 이 얘기 좀 나눠볼까 해요. 예. 오늘 기준금리 뭐 사실은 대외적인 변수나 국내 상황을 보더라도 당연히 동결 쪽이 맞았거든요. 예, 이제 맞습니다. 동결이 나왔는데 이때 파생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매수로 드라이브로 위쪽으로 열었거든요. 예, 예. 그럼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영향력이 그러니까 뭐 동결 예상은 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금리의 발표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죠, 사실은. 그냥 타이밍만 시간차만 맞았다. 그렇죠. 그거는 오비락이고.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 날짜 배 오비락. 떨어진다. 네네. 그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했는 것에 대해서는 선물 매수와 현물 매수가 동시에 들어간 것은 금리 동결 쪽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이죠.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쪽에 어떤 금리 동결이라는 것이 조금은 도움을 줬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환차익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금리가 동결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또 구간이 또 더 설정이 됐다라고 외국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약간의 근거는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봐야 되지. 그걸 굳이 꼭 어떤 금리 동결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는요, 어떠세요? 예, 저는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우리가 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그런 예상 전망치가 왜 나왔을까를 네네.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움직이게 된다면,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 다 핀트가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세우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열어놓겠다. 이런 관점을 내세우고 있는 와중에 금리를 만약에 인상시키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금리를 인상시켜서 대출금리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예금금리가 좀 더 올라갔을 때 과연 그런 투자 자산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은행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걱정 때문에. 전월세까지 대출이 늘어났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물가를 잡기보다는 좀 더 투자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게 중점이라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는 이제 예병군 멘토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상로 멘토의 의견 부분에 일부는 부합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는데요. 저는 오늘 금일장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동결 자체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의 신호탄 쪽에는 영향력이 거의 70% 이상 들어왔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뭐 예병군 멘토가 얘기한 그 타이밍 쪽에서 오비락 부분의 타이밍으로 좀 잡힐 수는 있었겠지만요. 사실 외국인들 포지션 쪽에서는요. 이번에 금리 인하 쪽보다는 인상까지 언급을 조금 조심스럽지만 예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해외 tum방 결과에서 발언했던 것들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뉴스플로우로 해서 잡아낼 수 있는 흐름이긴 한데요. 그 신호탄과 함께 동시적으로 이제 강한 급등세를 좀 만들어지고 나서 마지막 정리를 좀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나중에 뭐 이슈 그다음에 뉴스를 가지고 하는 플로우 공부하는 시간도 따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야심차게. 그리고 선물 옵션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상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걸 것 같아요. 2000포인트는 맞다. 그런데 내 계좌는 2000포인트냐? 아니면 내 계좌의 코스닥은 600포인트냐? 이 기로에 계실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익 실현으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느냐? 명절 앞두고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슈 앤 토크로 가서 매수냐 매도냐 결과내로 갑니다. 누가 함부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개미라는 호칭을 붙였습니까? 그분이 계신다라면 만약에 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곳으로 빨리 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작은 그런 존재감이 있는 개미가 아닙니다.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웃었던 파생의 포지션이었고요. 자,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를 3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계좌는 아직 2000포인트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2000포인트를 즐기기 위해서 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포트에 거의 주식이 100% 갖고 있는 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군 멘토 이분들 주식이 거의 100%. 지난번에 그 얘기했어요. 난 안 보이니까 간다 고. 예. 전략 맞았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제시된 전략이 바로 지수 관련주들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수와 동떨어진 종목을 좀, 매수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게, 딱 체크해봐야 될 게, 네. 또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또 보유예요? 예. 네. 예, 보유인데, 보유라는 게 아니고,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네네. 지난주에도 제가, 서울말 잘해지성. 예, 네. 서울 말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목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이제 종목군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징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흐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 뭐냐면 오늘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 좀 강하게 올랐죠. 그렇죠. 예, 한참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종목군으로는 좀 메디포스트, 지금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하고 산성 LNS,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조정을 좀 받았죠. 받다가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좌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게임주가 오늘 좀 강세를 이루었죠. 이건 뭐냐 하면, 코스닥의 어떤 이제 순환매적, 즉, 코스피만 갈 수 있느냐. 코스닥도 이제 순환매적으로 어떤 펀드멘탈이나 그다음에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고생을 조금 덜 수는 있다. 이런 어떤 측면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어떤 막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 저 따라 붙어야 돼. 지금이라도 사서 저걸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봐야 되겠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포인트만 오면요. 시장은 늘 좋은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갔습니까? 에이, 설마 이번엔 가겠지. 에이, 설마 이번엔 가겠지 하던 게 벌써 2년여 가까운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예, 가다가 멈추고. 그리고 또 1800 부근만 오면, 좀 들고 가지도 못하게, 막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지금 팔아야 될 때다. 여기 더 꺼진다. 여기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여기서 더 빠질 것이다. 이런 네네. 얘기들을 쏟아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뉴스를 거꾸로 보는 전략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이번에 또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리겠나? 설마 이번에 여기서 다시 떨어뜨리겠나 하던 게 벌써 2년여의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네네. 더 갈 수 있다. 네. 할 수 있지만 역사적 배경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체크해 보셔야 될 게 트리클 다운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약간 나왔지만은 코스닥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오면서 나왔지만 트리클 다운 현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경제학 용어인데요. 네. 이 컵에 이 바가지인데요. 이 컵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기 물을 따르다 보면 물이 막 넘치겠죠. 그죠? 그렇죠. 물이 넘쳐서 이 바닥을 적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가면 그 부품주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트리클 다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현상이 안 나타나요. 아직 안 나왔다. 예. 코스닥으로 확장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딱 체크를 해보면, 지금쯤 부근에서 또 설마 이번에는 2,000을 뚫고 확 가겠지라고, 설마 이번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예측 매매에 가까운. 그리고 우리가 금기시해야 되는 예측 매매가 아니라. 그러면 예병부터 그러면 한 1950, 60일에도 추격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병 멘토의 멘토링을 통해서. 예. 그분들은 지금 조금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 좀 사실 맞겠네요, 그러면. 예, 제가 2,000포인트 부근은 현금화 시켜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해 놓고, 그렇게 조금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지금 2년여 가까운 구간의 어떤 흐름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거의 차익 실현 매물. 그러니까 거기서는 늘 조정을 받고, 1,800포인트 부근, 거기만 오면 들어 올립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번에도 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점들을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부분이죠. 올라올 때는 계단식 상승입니다. 근데 떨어질 때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폭포수죠. 예, 폭포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낙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면 그때라도 차익 실현할 걸, 일부라도 좀 비중 줄여놓을 걸, 이게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장은요, 투매장에 가까운 현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네. 좀 2,000포인트 부분이니까 차익 실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멘토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입이 이렇게 근지러운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까지 방송을 하다가. 네네. 멘토님도 상당히 말씀 많이 하셨고. 네. 지금, 금지럽지 않게 다 하세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입이 막 그랬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일단 우리가, 남자분들은 당구장에 좀 많이 다니실 건데, 당구 교본을 보면, 네. 앞 페이지에, 10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투쿠 포지션 나오는 게 바로 45도 각도 먹는 거죠. 그걸 나오는데, 지금 주식도 똑같습니다. 코스피를 같이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네네.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봉상으로 딱 보시면 지금 위에 포인트 자체 2030 정도, 그리고 2020 정도 잡혀 있는데,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세요. 주봉으로 크게 보시면, 박수권이죠. 네. 박수권에 애병건 멘토가 말을 했던 게 뭐냐면, 네. 상단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매도 포지션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에 들어왔을 때 15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는 게 우리가 눌림목 매수고요. 대신에 돌파를 하려고 올라왔을 때는 아무리 급등을 하더라도 돈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돌파를 하는 포지션을 보고 상단에 오를 만큼 오를 때 항상 시장은 속입니다. 항상 시장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올리고요. 대신에 내릴 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밑으로 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투매를 조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2012년도인데요. 지금 차트를 조금 같이 보시면 여기에 갭이 한계가 좀 발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도 2000포인트, 2010포인트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이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네. 보고 난 다음에 박스권을 돌파를 하겠구나. 곧 돌파를 하겠구나. 그런 신호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외국인은 플레이를 하냐. 갭을 띄웁니다. 무슨 말이냐. 못 따라오게. 맞습니다. 갭을 띄우면서 얘네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뉴스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야 됩니다. 지금 박스권을 돌파했으니까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그날 밤에 아니면 동시호가에 어떻게 나도 빨리 여기 시장에서 빨리 따라붙어서 사야 된다. 다음날 얘들은 어떻게 해야지 가장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얘들은 갭 상승을 시켜야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 캡 상승을 시키고 밑으로 개인들이 따라오니까. 네, 때리죠. 그럼 여기서 또 물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개인들이 또 물리게 되죠. 네. 네?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그 다음날 또다시 약간의 여지를 남기지만 벌써 깨졌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쭉쭉쭉쭉 빠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에벤금 멘토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은 박스권 돌파하는 것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네.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돌다리도 항상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고 주식도 항상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핀트가 조금만 다른 게요. 저는 전략적으로 지금 숨겨진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숨겨진 바로 키포인트가 바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미쳤다고 이렇게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얘들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 그리고 증거 도출이 있기 때문에 사겠죠.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의 어느 정도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네. 한국의 외국인 순매수 기조하고 주가 수익률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보여주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역시 전 사실은 이상로멘토 네. 지금 저 차트 모양을 봐서는 되게 공감을 해요. 뭔가 정말 왜 꼭 우리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고통을 만들고 계속 속여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맞습니다. 첫 중간 그림이 화면에 좀 좀 나오네요. 네. 보시면 저기 색깔 칠해진 부분이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고 주가 수익률은 저기 그래프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살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은 들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그만큼 외환 보유율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외국인의 유동자산에 의해서 시장은 상당히 크게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반기에는 외국인이 상당히 보수적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대신에 그 시장을 받쳐줬던 게 바로 연기금이고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지금 일본의 또 시장의 순매수 기조를 한번 보시면 네.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인이 사야지만 시장은 크게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시아 시장에서 전반기에는 일본이 활약을 했다면 후반기에는 나머지 국가들이 좀 더 지금은 외국인들한테 투자 포인트로 맞다는 거죠. 한국의 지금 주가에 대한 수익률이 세계 2위입니다. 어허. 이 기간 동안 세계 2위라는 거죠. 그만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되겠고요. 네. 아시아 시장이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얘네들은 좀 더 이런 불안감에 수익률을 많이 먹고 넣을 수 있는 곳. 금 투자 지금 해서 수익률 많이 납니까? 하루에 포인트 얼마 바뀌어요? 1% 채 안 바뀝니다. 유가 지금 투자할 수 있습니까? 불안정성이 있는데 투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느 시장에 사겠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너무 재무가 탄탄하기 때문에 투자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중국도 안 되죠. 중국은 원래 중국의 보유율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는 인도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를 건드리다가 얘들은 경상수지도 안 좋네. 그러면 한방 제대로 해먹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이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한국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똑같습니다. 이런 계략적인 움직임, 전략적인 움직임이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고 결국에는 실적이거든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투신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뱉는 거예요. 사실 주식형 펀드 물량이 나오니까. 대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기관의 움직임 중에서도 연기금을 꾸준히 산다는 거거든요. 네. 연기금이 왜 연기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수익률이 크게 안 나지만 손해는 또 크게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가치 투자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예?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핀트가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연기금과 외국인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은 실적이구나 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 운수장비업종 생각보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 갈까요?
현대차, 기아차가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바가지에 물이 넘치면서 우수장 결정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자 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IT 갔습니까? 안 갔죠. 안 갔죠. 그렇죠. 그럼 얘들이 끝까지 안 갈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좀 내보자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의 시장 내용을 좀 봤어요. 시장에서 왜 개인 투자들이 지금 추격 매수냐, 아니면 지금 차익 실현을 좀 많이 챙기느냐.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 포트에 있는 내 계좌는 2,000포인트를 같이 묶으신 분들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여론적으로 본다라면 일본 증시의 대폭락, 그리고 다시 급반등.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의 기조가 갑자기 이탈 나갈 거다 두렵거든요. 두 분이 명쾌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기준점에서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하자. 정확하게 안착하는 거를 보는 거. 그리고 이상로 멘트는 안착을 해서 갭상승을 띄우는 게 오히려 갭으로 띄워서 올라가게 되면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1950포인트, 60포인트 때도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해서 조심하자고 했던 물량들이 1970, 80포인트 오면서는 이제 추격 매수를 잡은 개인 투자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화산시장도 그랬고요. 현물시장에서도 좀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분들 오늘 기점에 내일부터라도 현금화를 좀 시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강력 홀딩으로 가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네, 일단 뭐 들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더 들고 가보자, 일단. 네, 일단 들고 가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박수권 근처에 왔는 거지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제가 신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대신에 여기에서는 내일 시장에서 제가 가장 좋은 해법은 이건 같습니다. 조금은 갭 하락을 해서 제대로 올리는 거죠. 제대로. 갭 상승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차라리 갭 상승을 해서 띄우게 되면 그만큼 또 여백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갭은 또다시 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네. 대신에 그 갭 말고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리는 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변수가 두 가지가 있다면 여기서 어설프게 기관이 또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외국인이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린다면 환율이죠. 환율 그림은 조금만 네. 있다가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는 아직 홀딩해보자. 대신 내일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시청자와 투자자 입장이라면 내일 갭상승이 때리면 일단 반 이상은 때릴 것 같습니다. 지수 관련주. 근데 만약 갭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도 조금 더 들고 갈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제 사견은 잠시 예병군 멘토의 이제 전략 들어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병군 멘토는 어떻게 할까요? 예, 이상로 멘토님 얘기를 들으니까 막 싹 빨려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죠. 예. 저 쏙 빠질 뻔했어요. 역시 이상로 멘토님이 외국인 같아요. 속이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갑 몇 번 했어요, 이상로 멘토. 샘 해밍턴 씨하고 가끔씩 연락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연락하고 싶습니다. 샘 해밍턴님께서는 혹시 이제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우리 이상로 멘토 전화번호는 서울경제TV에 전화를 주시면 연결이 될 수 있다. 한번 나오셔도 좋고요. 네. 네. 예병부터 얘기 좀 더 계속 들어보죠. 예,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여전히 2000포인트 부근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럴 것이야라는 얘기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중국이 살아 돌아오고 있죠. 그죠? 중국 증시가 훈풍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지표도 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쪽에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중국은 여러분 이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국이 성장을 멈춘 게 아닙니다.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냐에 대한 그 문제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지, 이걸 중국에 투자 안 할 거야. 대한민국에 더 투자할 메리트가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중국, 즉 인구가 많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은 언제든지 한머니적 성격을 띄워버리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빠져나가서 중국 쪽으로 또 싹 옮길 수도 있겠죠. 그죠? 인도에서, 즉 아시아 신흥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왔다면 그 자금은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 두 번도 배신하고 세 번도 배신한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 저는 두 번, 세 번 배신 안 한다는 보장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싹 옮겨가면 그때 돼갖고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네. 이거를 자 밑에 구간에서 확인이 돼도 매수고 그러니까 박스권 고점 부근에서 그쪽에서 바닥을 다진다면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뚫고 가도 매수입니다. 그런데 조정이 들어오기, 즉, 건전한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 조정의 폭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차익 실현 해놓으셔야 그 밑에 구간에서 또 사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재매수를 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로 멘토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이어가 보자라는 홀딩 전략을 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병군 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제 사견이 궁금하시겠죠? 저는 지금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고점 논하지 말자. 고점 징후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떨어지고 난 다음 날 뒷북을 때려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나서 고점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살짝 흔드는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지만 악소리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리고 하반기 전체 그림상으로 저는 대세 상승의 신호탄이 하나가 걸려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매수냐 매도냐 두 분의 명분이 좀 갈렸습니다. 홀딩 그리고 차익 실현. 자, 부분이 나왔으니까요. 그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비중 축소입니다. 차익 실현이 아니고 네네네. 이 전량도 차익 실현 내다치면 제 얘기 듣고 다 던져 이러면서 전량 자, 그럼 그러면 자, 예. 주식 100% 비중 중에 그럼 예병군 멘토는 어느 정도 할까요? 저는 지금쯤은 네. 저거 한 30% 이상은 조금 100%가 가지고 계신다면 네. 한 30% 정도는 조금은 현금화 시켜놓는 전략이 좀 맞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요. 정정하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비중 100% 중에 30% 정도만 보유하고 주식 70% 역시 공격적인 성향으로 보유하자. 그럼 이상로 멘토는요? 네. 100% 다 보유? 29% 하겠습니다. 29%. 똑같이 참. 하면 네. 또 이래 또 카피성 물량이 또 나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뭐 농담이고요. 한 25% 정도 4분의 1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갭하면 그때는 절반, 갭이 없으면 그때는 25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해질 수 있는 게 이 갭에 대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그 갭에 대한 영향력 잘 보시고요. 지금 막 채널을 돌리셨다고요? 그러시면 앞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반드시 갭 부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의 개미들이라고 함부로 논하면 안 돼.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고민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어쩌면 개인 투자자들이요. 물량들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명절에 좀 자금 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명절, 그게 이제 좀 몇 명 지어보자면 명절 리스크. 네. 그러니까 명절 리스크. 명절 리스크, 그렇죠. 예. 늘 좀 있어 왔습니다. 네, 맞아요.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특히 지금쯤이 어떻게 보면 고점 부근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스권 상단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분들 아이고 이번 명절에는 조금 부모님께 조금 더 좋은 거 예를 들면 인삼 사드릴 거 산삼 사드리고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그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어떻게 그럼 부모님께 산삼으로 저는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마음만 안타까울 뿐이지 뭐. 네. 예. 산삼은 제가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딱 뭐 이것도 오비락이 될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펀드 환매가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어떤 명절 리스크의 어떤 일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주식을 어떤 단편 예술로 보기보다는 종합적인 예술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이쪽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지 그 분명히 측면의 그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출구 전략 얘기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구간에서 출구 전략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미국이 드디어 출구 전략하면 이제 증시 확 빠지겠다. 이래 받아들였지만 그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출구 전략은 정상적으로 지표가 호전됐기 때문에 출구 전략하겠다. 이거 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 악재가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 악재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또 출구 전략에 똑같은 출구 전략 얘기예요. 근데
지금 출구 전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제가 말씀했던 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보신다면 주식은 안전하게 하는 것만큼 가장 현명한 전략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상로 멘토님과 제 얘기처럼 조금은 현금 비중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 현금화를 조금 시켜야 된다. 그리고 명절 리스크, 저도 매번 느끼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명절 리스크 감안한다라면 조금은 현금화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챙겨놓자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 있거든요. 자, 명절 리스크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사고 싶었는데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대형주 쪽이냐 중소형주 쪽 빨리 묶어서 한번 가볼게요. 이상로 멘토. 신규 네. 매수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중소형주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중소형주를 사야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가치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가 운수장비 업종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잘 가고 있죠. 그럼 뭐 연일 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종목 한번 보시면 네.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은 또 요즘은 또 평화전공이 또 들고 있죠. 그리고 네. 그전에 한일이하를 시점으로 평화전공 그리고 대동 이런 기업들 상당히 크게 가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 쪽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까지 상당히 저렴했다는 거죠. 왜 저렴했냐? PER로 따진다면 EPS 수준에서 상당히 하단이었죠. 3배, 4배 수준이었죠. 하지만 경제 민주화로 인해서 단가 인하 압력은 없어지겠다. 그러면 당연히 중소형주 얘네들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지금 올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본다면 IT 얘기를 또 빼놓지 않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거기 안에서 봤을 때 IT 부품 관련으로 해서 그 종목군들이 주가가 과연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실적은 2분기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4분기가 가장 큰 핫 시즌이죠. 그래서 3분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작업을 해놔야지 4분기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작업을 하기가 가장 쉬운 건 어딜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과연 작업을 어디를 해놔야 될까? 그러면 IT를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스마트폰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조금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이 보니까 저하고 고양이 같아서 그런지 의견이 굉장히 많이 좀 겹쳐지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역시 동네 아우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네. 예. 저도 좀 중소형. 저도 좀 껴주세요. 예? 저도 좀 껴주세요. 서울 분은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 머물러 있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중소형주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트리클다운 현상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이 이래 갑니다. 근데 동생이 나는 안 갈래. 이거는 있을 수 없죠. 그죠? 형이 가면 동생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제가 지난주에도 좀, 지수 관련주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부품주, 그러니까 전자 자동차 쪽의 부품주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강조를 드렸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모멘텀, 즉 어떤 상승 요인이 분명한 종목들 조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 그다음에 정치권 쇄신 관련주, 그다음에 중국 지금 굉장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중국 차이나 디스카운트 관련주 이래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좀 괜찮았거든요.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원자력 관련주 같은 경우는요. 아직 수급이 확 붙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사선의 피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방사선 피해가 첫 번째 먼저 올라갔습니다. 방사선 피해 관련주들이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피해가 된 수산물에서 수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주들이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자금적, 어떻게 보면, 원자력 관련해서 자금을 막 몰아가는 쪽에서 약간의 꼼수가 보이죠. 그죠? 지금 회전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피폭 관련, 그 다음에 수산물 피폭에 대해서 대체 관련 쭉 올라갔고, 그러니까 닭고기 관련주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다음, 오늘 이제 또 강하게 간,
어제 오늘 또 강하게 가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풍력 관련주. 그러니까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의 관련주들이 좀 또 관심을 받기 시작.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에 막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군과 그 다음에 지금 막 지수가 갔으니까 그 지수에 대해 트리클 다운 현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품주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요. 예. 결국 지금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형 쪽으로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 업종들을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탑픽하고 탑 종목 베스트 한 3 정도만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배 모멘토. 예. 저는 이제 일단은, 제 포트에도 있었습니다만은, SNC 엔진그룹.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은 SOC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길을 닦고 난 다음에 뭐가 돌아다니겠습니까? 차들이 돌아다니겠죠. 네. 거기서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SNC 엔진그룹. 그 다음에, 정치권 쇄신 관련주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써니전자라든가 신당 창당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곧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네. 지금 보궐선거 남아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자동차 부품주, 전자 부품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경창산업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경창산업 같은 경우. 경창산업이요? 예. 네.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요런 종목군들은 지금, 이런 종목들에게 가도 더 갑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도 어떻게 보면 이 회사로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화진, 자동차 경량화 관련해서 화진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폰 부품주로는 삼성전자 많이 갔죠, 그죠? 스마트폰 부품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스마트폰 부품주 지금 이라이콤이라든가 근데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는 애플 부품주는 좀 빼야 됩니다. 그죠? 삼성전자 부품주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잡아 드릴게요. 그래요. 이상로 멘토는요? 예,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네. 적고 있었습니다. 네네. 예, 요런 원래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시청자 여러분들이 귀를 조금 더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상당히 좋은 말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네네네. 있겠고요. 자, 일단 내일이 된다고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러면 지금까지의 플레이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티가 안 나게 정리하는 관점이 좀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더 올리던가 오버히팅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까지 올랐는데 갑자기 내일 돼서 급 나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더 접근하는 게 좀 더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그런 것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설 기계업종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런 건설 기계업종이 상당히 오른 과정에서도 건설주가 올랐다. 그리고 기계주가 올랐다. 그럼 우리가 아는 거는 다 코스피에 있는 업종이죠.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납품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한 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에버다임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좋은 패턴인 것 같아요. 에버다임이라는 네. 것도 지금 일단은 반기 EPS 기준에서 PR로 따지면 지금 한 6배, 7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조금 더 발주 물량이 지금은 늘어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주, 그러면 중국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급형 모델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1등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2등부터 6등까지가 바로 중국 기업들이에요.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네. 걔네들의 주요 부품 FPCB는 한국 거를 쓴단 말이죠. 그럼 BH 같은 기업도 한 번 더 우리가
보는 것도 좋죠. BH 그리고 삼성전자랑도 겹쳐지고 네. 이런 기업들 한번 같이 보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종목군들, 타 업종과 특히나 예병군 멘토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들의 이제 개별 성향에서 상당히 트레이딩 관점 잘 하신다라고 유명이 좀 나 있고요. 우리 이상로 멘토는요, 잠시 떠나 있는 사이에, 와, 일치월장했다. 저도 더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야겠다는데, 대구분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은 능력치를 많이 뽑아놓은 시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슈앤 토크 심층 분석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를 좀 놓치셨다면 다시 보기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네. 내일장 승천추 시간. 화면으로 어떤 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로 예병군 멘토가 포메타를 가지고 왔군요. 이건 역시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병군 멘토의 포메탈, 그리고 이상로 멘토는 신규 종목이 현재는 조금 쉬어가서 확인해보고 들어오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좋아했었고 사실 매매로 수익을 엄청 내봤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포메탈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병군 멘토? 네, 이 회사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갈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회사입니다. 맞아요. 이만큼 좋은 회사가 왜 안 갈까?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결론을 좀 지어보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이 회사 제품군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품군은 일단 풍력 발전에서 지금 이 회사 풍력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풍력 관련주 많이 올랐죠, 그죠?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오늘 별로 오르지를 못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 풍력 관련주, 이 회사 풍력 관련주 분명히 맞는데 제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력 제품 부품들이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방산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탱크, 이제 이런 탱크 부품에도 이 회사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세 번째 화면이 안 바뀌네요. 네. 예.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예. 부품주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네. 야, 이게 지금. 화면도 싱크율이 있잖아요. 예. 네. 버퍼링. 예, 버퍼링이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부품주에도 가야 되고, 네. 풍력 관련주라고 해도 가야 되고, 네. 이게 방산 관련주라고 해도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안 갑니다. 이유는, 이게 너무.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박쥐 같은 성향을 가진 종목들이 잘 안 박쥐 같은 성향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래 볼 수도 있고, 저래 볼 수도 있고, 저래 볼 수도 있다. 색깔이 그러니까, 예. 좀 명분이 정확하지 그렇죠, 않다는 그렇죠. 거군요. 요쪽 편에도 붙을 수 있고, 저쪽 편에도 붙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불분명하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회사의 지금 제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력, 자동차, 풍력하고 일단 탱크부터 좀, 탱크, 방산 부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의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단단해야 됩니다. 굉장히 강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단조 제품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벼우면서도 풍력이, 바람 불어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갑니다. 무거워서. 그렇죠. 안 돌아가면 이게 제품이라 할 수 없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가벼워야 된다. 즉, 가벼운 소재의 제품이어야 된다. 그래서 단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가. 그래서 풍력 쪽에서 우수한 제품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탱크입니다. 몽둥이를 때리는데 막 탱크가 우그러지고, 그 다음에 부서집니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탄에도 견뎌내야 되는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성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가벼우면서 강성이 좋아야 된다. 탱크가 늦게 가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렇죠. 늦게 가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 즉, 우리가 이제 단조 제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단조는 포지드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 포지드란 영어 자체가 네. 대장장이 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옛날에 파스 선전, 류마티스 이런 거 쓰면 대장장이들이 막
쇠를 두드리죠. 그죠? 네. 쇠를 두드리면 그 쇠를 두드려 단조로 만든 제품들은요. 그렇죠. 일반 주조로 만든 제품에 비해 갖고 강성은 5배 정도가 뛰어납니다. 네. 근데 가볍기는 한 2분의 1밖에 안 되죠. 반밖에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런 점들을 살펴본다면 이 회사, 죄송합니다. 이 회사 제품군이 앞으로는 더욱더 인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뭡니까? 포메탈이죠. 그죠? 네, 포메탈. 네. 메탈을 위한, 메탈은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어허, 예. 그래요? 광고 카피 아시죠? 그죠? 네. 예, 이병헌의 멋진 목소리. 메탈은 가장 완벽한 물질. 아, 잠깐만요. 예. 카페 하신 거 아니시죠? 예, 제 목소리가 이병헌 씨가. 아, 예, 이건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아, 더 낫습니다. 더 저희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아니, 이상금 멘트는 어땠어요? 예, 뭐 목소리만 들으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눈 뜨고 보니까 조금, 예, 목소리가 듣다 우리가 잠깐 보니까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사담 좀 하고 있는 네네, 하셔야 돼요. 네. 예전에 제가 고객분들한테 네. 사장님 잘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타이어 가격을 20% 깎아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막 뛰어오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그 말은 못하고 정답에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였죠. 원래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제, 사장님 정말 잘생기셨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짜나 되게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소비자가 와서, 네. 사러 왔더니, 그 말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제 얼굴을 딱 봤는데. 보고는, 예. 근데 목소리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회사가 성장성,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거에서 절대 뒤처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하, 그 다음에, 네네. 밸류에이션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모든 제품들, 그 다음에 앞으로 사용될 모든 제품들, 에너지 소비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경량화되어야 된다는 게 규정 사실이고, 경량화가 신성장 동력입니다. 네. 그렇다면, 단조 제품이 그 경량화에 일조를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면, 네. 이 회사 지금부터 서서히 주목해서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적어도 한 50% 이상은 내가 수익을 내보자. 이 생각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0% 이상은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 우리가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죠. 예. 일단 매매 전략도 세워야 되겠지만, 네. 예. 차트를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게 일봉인데요. 지금, 그리고 5월달 장이 한참 조금, 코스닥 종목군들이 올라올 때 이 종목이 주목을 좀 받으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6월달 딱 지수와 관련해서 네.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죠? 네. 쭉 밀리면서 지금은 바닥을 완전히 다진, 즉, 이 바닥 구간을 완전히 다진 모습입니다. 그죠? 네. 바닥 구간을 완전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약간 거래량을 틔우기 시작하죠. 이때가 초입 구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거래량 터졌죠. 그죠? 약간 올라오면서. 여기서 지금 잘 지지받고 그러면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밑에 구간에서 바닥 다지면서 이 병선들 다 밑으로 내려놨어요. 대구 사투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이러는데. 네네. 내려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면, 이 회사의 어떤 충분히 가치, 밸류에이션, 그런 거 따져봤을 때, 일단 목표가는 오늘 매수가는 종가 좀 잡아드릴게요. 네. 4,350원. 목표가를 50% 이상 보자. 자, 7,200원까지 한번 봅시다. 7,200원까지 그래요? 보고. 네. 그 다음에 손절가는, 지금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3,800원. 3,800원 오면 이 3,920원에서 조금 더 밑은 구간입니다. 최저 구간에서. 그런데 이걸 깨고 내려오면 회사 내에 어떤 문제가 없는 한 이 선을 깨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선을 만약 깬다면 진짜 이거 회사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800원 손절가 잡아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이성룡 멘토. 네. 저는 사실은 이 포메탈이라는 회사, 기업에 대해서 생리도 정확히 알고 있고, 기관 쪽에서 이제 블락 물량들도 저는 좀 체크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제 목표가 50%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하시잖아요. 잘하시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요. 얼굴은 좀 당황하셨죠? 네. 느낌 딱 왔는데. 적어놨습니다. 포메탈. 네네. 일단 뭐 포메탈 우리가 뭐 조금은
뭐 좋은 점, 장점과 단점을 한 개씩을 그래요? 네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만약 방송을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분할 매수를 조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시총이 475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호가가 나오는데 호가 창에 한 개 걸린 게 뭐 100만 원 단위죠. 10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 단위이기 때문에 한 방에 들어가서 뭐 평균 단가를 잡겠다 이런 것보다는 끊어서 일부러 그래서 예병구 멘토님이 지금은 좀 더 목표가를 높게 잡은 게 네. 그런 분할 매수 관점도 조금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회사 연역을 제가 항상 좀 체크를 한번 해보는데 1969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제반 자체는 상당히 튼튼한 회사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좋겠고. 네. 그러니까 요걸로만 봤을 때는 뭐 삼성 테크인과도 조금은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예상 적정 가치, PR을 좀 본다면, 일단 지금 포메탈 같은 경우에 업종 PR 자체가 39배입니다. 근데 지금 포메탈의 반기 어느 정도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EPS가 19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90 정도 나온다고 하면 PR 가치 뭐 30배, 보수적인 관점에서 39배가 아니면 뭐 30배 정도만 하더라도 5,7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번 네. 5,700원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좀 잘 맞죠. 요런 게 5,700원이 여기였죠. 여기 정도가 되는데 항상 주가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 가격대, 그리고 저항과 지지 구간이 있는데, 이런,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에서는 항상 뭐, 저항과 지지가 좀, 지지는 또 강하게 넣을 수 있고, 또 저항은 좀 더, 또 강한 저항권이 좀 움직임이 저는 또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포메탈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하방 영역에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물량을 좀 더 모아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급락 후에 첫 양봉은 꼭 한 번 더 다시 보여야 되는 양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만 딱 보시면 한 번에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면서 물량이 밑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물량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권을 다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뽑아내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런 뽑아내는 과정에서 오늘은 이 매물대로 또 지켜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좀 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흔들릴 확률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정말 짚어주셨어요. 이런 종목은요, 좀 흔들거리더라도 마음 단디 먹고 들고 가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할로 매수하고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정말 현명한 전략입니다. 네. 참, 듣고 있다 보면은, 드가하고, 단디, 적응을 일단 다음 주부터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로 멘토의 의견도 좀 들어보니까요. 저는 이상로 멘토의 승천주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만큼 예병군 멘토의 승천주, 포메탈 같은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군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로 포메탈이 들어왔고요. 매수가 4,35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비중 들어갑니다. 목표가 7,200원이겠고요. 손절가 3,800원, 비중 20% 추가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들을 확인해 봐야 될 시간이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겠는데요. 운영 원칙 먼저 보고 출발합니다. 네, 운영 원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요. 특히나 제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 적용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천만 원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6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겠고요. 대우증권이 5% 9,960원에 포트에 신규적으로 편입 성공했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전 종목 모두 다 보유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SM을 전 종목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던 포트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도루되는 포트였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자기의 멘토링의 의견에 따라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두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금일장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바이오 쪽에 같이 붙어주면서 상승세를 좀 들어오면서 손실 구간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 가장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픈베이스와 오르비텍이 현재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금일장에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와 테마성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급락 자체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점검 시간에 확인해 보겠고요. 승천주 내일 포메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편입 시도합니다. 매수가 4,350원, 목표가 7,200원, 손절가 3,800원, 그리고 비중 20% 진입 시도합니다. 다음은 5천만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세준과 하이텍팜 두 종목 모두 다 금일장에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긴 했었지만요.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세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케미칼이 목표가를 저희가 상향 조정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오늘장에서 21,100원으로 마감하면서요. 손익 실현에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이 14.20%의 수익률로 포트에 이익 실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장 LG U+, 아시아나항공,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하나케미칼 축하드립니다. 네, 금일 출연하신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전엔 한단, 파트론 두 종목이 오늘장에서 조금 약 하락 구간에 들어왔는 잠시 뒤 점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창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현금 100%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감이 된 상황에서 운용 16.1%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6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 이제 호불호가 그렇게 명확히 갈리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관망세가 뚜렷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6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4종목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장 삼성엔지니어링이 상당히 큰 시장의 주도 중심 쪽으로 들어왔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에서 수익 실현으로 차익 실현 8.27% 수익권 확정 지으면서 들어가는 모습이겠고요.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는요. 금일장에 마감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4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금일장 AP 시스템이 3%의 하락세를 제외하고 난다면 나머지 3종목이 모두 다 동반해서 따라갔나 봅니다. 동호회 놀이를 했던 거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요. 3% 급반등을 같이 3% 수익 유지시켜줬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여시 시즌2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금일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이상록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죠. 네. 일단은, 불철주야 고생을 했지만, 여러 번, 수익을 안겨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오늘도 제가 좀 종목 좀 준비를 해서 왔었어야 되는데, 조금 급하게 좀 온다고. 급하게 할 바에는 확실한 거 아니면 지금은 카드를 내밀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좀 안 들고 왔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종목을 좀 들고 오겠고, 그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파트론인데, 우리가 파트론이라고 하면 일단 카메라 모듈, 를 가장 유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빌빌거리고 지금은 이평선 자체가 왜 이렇게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외국인 물량이 가장 크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차트를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월봉성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많이 뽑아냈다는 거죠. 하단 자체에서 뭐 거의 10,000원도 안 되는 거를 26,000원까지 만들었는데 26,000원까지 만들 때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게 바로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크게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 회사 자체가 뭐 적정 주가가 상당히 뭐 낮다 높다 이걸 떠나서 지금은 중요한 건 수급이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걸 편입하고 3주 정도 됐는데 일단 외국인의 포인트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외국인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투신권과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이 다른 수급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2% 마이너스 됐습니다. 너무 그렇게 크게 염려는 하지 마시고 대신에 제가 손절가는 조금 소원을 좀 봐드릴게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 차라리 짧게 끊어서 다른 대박 종목을 찾는 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이평선 자체가 상당히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에 16,200원대를 우리가 짧게 손절선으로 조금 더 상향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나 한 번 더 미끄러진다면 여기에서는 한번 그냥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으로 오전을 한단 좀 말씀드리겠는데 낸맘 같지 않네요. 저는 냄비를 상당히 잘 쓰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홍보를 하는 단계 같습니다. 지금 우전의 난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도 월봉으로 조금 보면서 해야 되는데 월봉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항상 타이밍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종목이 좋더라도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느냐. 제가 요거는 타이밍을 너무 조금 급하게 잡았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우전의 난단 같은 경우에 적정 가치로 따진다면 한 12,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전의 난단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 외국인 매수세만 보지 마시고 매도율을 보면 매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전에 들고 있던 애들은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매도율 자체가 조금 더 낮게 집행이 될 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업에 가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월봉을 보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좀 맞겠고 대신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대신 포트에서는 지금 상황대로 좀 더 들어가는 그런 홀딩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봤고요. 우리 예병건 멘토의 포트폴리오 오픈 베이스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예, 오픈 베이스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치권 쇄신 관련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렸고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상 22평 즉 이 선을 지금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지지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살짝 또 들어 올렸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가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지금 다지고 있다. 즉 주가를 지금 어떤 거래량을 다지고 어떤 제대로 상승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봉도 지금 이평선들을 아래로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이거 조금 보유하시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 즉 시세가 제대로 나왔을 때 좀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제시해드린 목표가 손절가 좀 지켜가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 오르비텍 한번 볼까요? 오르비텍. 이거 정말 벽 뚫고 퓨처하고 싶었던 종목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벽 뚫고 퓨처가 뭐예요? 그 예전에 그 개그 프로 있었잖아요. 뭐 어디 벽 팍 뚫어가면서 퓨처 이래가지고. 네네네네. 제가 이거를 그 수요일 날 제시를 좀 해드렸고 수요일 저녁이었죠. 이 승천 프로그램 제시를 해드렸고 실제로 목요일 날 편입이 됐고 그러니까 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날 편입이 된 거죠. 요날 눌림목에서 편입이 됐고 목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고 난 그 다음날 바로 이게 오전에 상한가를 갔어요. 맞아요. 잠겼었습니다, 사실은. 그래갖고 15%가 왔었는데, 여기서 상한가에서 물량이 애법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물량 터질 때, 사실은 이제 방송국에 뛰들어와갖고, 벽 뚫고 퓨처 해갖고, 제가 여러분들 일단 좀 반이라도 비중 차익 실현을 좀 그러고 싶으셨죠, 마음은. 네. 진짜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그러지는 못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구간, 즉 매수가 근처 또 왔죠. 이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매수가 구간을 왜 왔느냐? 그러면 계속 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방사선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순환 매적 차원에서 돌린다고 보면 지금 이 종목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지금 또 뉴스 보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또 유출됐다는 뉴스가 지금 막 뜨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아이고, 방사능 막 유출되라, 막 오염되라. 이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 우려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종목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병근 멘토와 우리 이상루 멘토, 포트폴리오 자체적으로 지금 보유 의견을 좀 주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두 분도 이제 화요일 날까지는 계속해서 포트를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순차적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점검해 봤으니까요. 내일장 흐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 그리고 야간 시장이 출발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만기 이후에 어떤 흐름 보이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글로벌 사업부 주성면 연구원 연결되어 있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뉴욕 증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일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에도 관망세를 보이며 보합세로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건수로는 7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만 건 이하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미 노동부가 발표함에 따라 다음 주에는 다시 종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이어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는 한 달 만에 상승세를 줬고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하락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는 17, 18일 양일간 열리는 미 연준의 통화 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입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페이스북의 주가가 모바일 광고의 호주세 덕분에 매출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45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유럽 증시는 유로존의 8월 산업 생산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분위기에 소폭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이내 발표된 8월 산업 생산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지표 부진으로 유럽 경기 부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분석과 함께 2분기 성장을 기록했던 GDP가 3분기 다시 위축될 수도 있다고 평가되었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였던 영란은행 카니 총재의 발언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시장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영국 경제 회복세를 강화시켜주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발언을 하며 출구 전략 임박에 대한 시장 불안을 다시 한번 안정시켰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는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9월물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야간 선물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살펴주시죠. 네, 예상했던 대로 주간장에서 9월 만기는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순탄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야간장부터는 12월물이 거래되는 첫날인데요. 오늘 야간 선물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보합세에서 큰 움직임 없이 등락을 이어나가면서 거래량이 다소 뜸한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수급 면에서 살펴보면 주간에 매수세를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야간장에서는 소폭 매도세를 취하는 모습이고 개인들은 매수세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역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다소 뜸한 거래 속에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사업부의 주성면 연구와 함께 해외 증시,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체크해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추세미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일은 발표 일정이 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내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은 미국 쪽에서 발표가 나오는 생산자 물가와 소매 판매 건수입니다. 금일장, 주간 서랍 신고 건수는 조금 사고가 나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일장에서 나오는 생산자 물가와 소매 판매 건수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유로존 쪽에서 재무장관 회의가 시작이 되니까요. 내용적인 측면에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감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내일장 전략 결국은 바이냐, 홀딩이냐, 셀이냐 정리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께 다시 한번 정리 명확하게 답변 드리고 저희는 도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내일 뵈야 되니까요. 자, 이상금 마트 내일장 어떻게 할까요? 보유하고 있는 물량. 예,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환율,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바로 기간 포지션이겠죠. 기간은 매도를 볼수록 우리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는요? 예, 주체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장을 이만큼 끌어올린 놈이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또 사는지, 그 사람들을 일단은 먼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을 상승시킨 주체가, 계속 올린다면, 결과적으로 이 장은 쉽게 꺼지지 않는 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일부 비중 축소해주지 전량 차익 실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늦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방송을 같이 참여해주신 우리 이상로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이제 떠나기 전에 고지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김없이 우리 멘토들의 릴레이 무방이 시작이 됩니다. 2월 멘토의 대형주 대형 전략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내일 샘플러스를 통해서 8시 3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말고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